제목 70세 할머니가 20세 청년과 결혼한다고? 할머니, 정말 결혼하시려고요? 20살 청년과요. 정말이세요? 온 가족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갑자기 발표한 충격적인 결혼 소식에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 그 청년의 정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소름이 끼칠 거예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새로운 이야기 가장 먼저 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름은 김순자예요. 올해 70세이신데 정말 젊어 보여. 할아버지는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평생 사업가셨거든요. 부동산과 건설업을 하셔서 할머니께 수십억 재산을 남겼어. 강남에 80평 대저택도 있고 여러 건물도 소유하고 계시죠. 할머니는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정말 착한 분이세요. 자식 셋을 훌륭하게 키우시고 지금은 모두 성공해서 독립했어.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둘째는 의사, 막내딸은 변호사예요. 손자 손녀도 6명이나 되죠. 하지만 모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할머니는 항상 외로워하셨어요. 특히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말수도 줄어들고 우울해하시더라고. 큰 집에 혼자 계시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변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3개월 전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기 시작하신 거야. 평생 검정색, 회색 옷만 입으시던 분이 갑자기 분홍색 원피스를 사셨어. 게다가 머리도 파마를 하러 가시고 네일 케어까지 받아오셨죠. 가족들은 할머니가 취미라도 찾으신 건가 싶어서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밝아지시는 것 같아서 모든 가족이 기뻐했거든요. 외출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어디론가 나가셨다 오셨죠. 물어보면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시는데 어떤 친구인지는 절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전부터는 아예 밤늦게 들어오시기 시작했어. 때로는 새벽 1시, 2시에도 들어오시는 날이 있었죠. 큰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물어보면 친구들과 늦게까지 얘기했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제일 먼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바꾸셨거든요. 70세 할머니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배우시더니 하루 종일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는 거 있죠.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시고 메시지가 오면 얼굴이 환해지시고 답장을 보낼 때는 웃음까지 지으시고 큰어머니가 슬쩍 물어보셨대요. 어머니,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냥 친구야, 친구 라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군지는 절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휴대폰에 잠금까지 걸어놓고 절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죠. 혹시 사기꾼에게 당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옷 쇼핑을 자주 다니시고 화장품도 비싼 걸로 바꾸시고 70세 할머니가 20대처럼 꾸미고 다니시는 거예요. 심지어 헬스클럽까지 등록하셨어요. 평생 운동이라고는 산책밖에 안 하시던 분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리책을 사서 보시면서 평소에 안 하던 요리도 연습하시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만드시더라고요. 파스타, 스테이크, 케이크까지 배우시는 거 있죠. 가족들이 신기해서 물어보면 그냥 새로운 취미라고 하시는데 왜 갑자기 이런 요리를 배우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에서 나오는 향수 냄새도 이상했어요. 평생 향수를 안 쓰시던 분이 갑자기 진한 향수를 뿌리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날 둘째 아버지가 할머니 댁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요.
할머니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대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20대 처녀처럼 수줍게 웃으시면서 전화하시는 거 있죠. 민수야, 나도 너 보고 싶어. 어디서 만날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둘째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 둘째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 방문 앞에서 멈춰 섰대요. 할머니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둘째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어머니, 방금 누구와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황하시면서 그냥 친구야. 친구와 내일 만나기로 했어. 라고 대답하시더래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수저를 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들아, 내가 중요한 발표가 있다.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바라봤죠. 무슨 병에 걸리신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나 결혼하려고 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할머니가 재혼하신다는 건가?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다음 말에서 모두 기절했어요. 상대방은 20살 청년이야. 이름은 민수라고 하고 대학생이야. 나이 차이가 50살이지만 진짜 사랑이니까 상관없어. 우리 내달에 결혼식 올릴 거야. 큰아버지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니,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 말에 할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왜 정신 차리라고 해? 나는 정신 멀쩡해. 큰어머니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 청년이 어떤 애인지 아세요? 분명 돈이 목적일 거예요. 70세와 20세가 무슨 사랑이에요? 말이 안 돼요. 엄마도 화를 내며 말했죠. 할머니, 50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세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빠는 좀 더 차근차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그 청년의 신분이나 가정환경 같은 건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화가 나시는 표정이 되셨어요. 너희들은 왜 내 행복을 방해하려고 하니? 민수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니? 둘째 아버지도 걱정스럽게 말했어.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노인분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상태였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민수와 결혼할 거야. 이미 웨딩홀도 예약했고 혼인신고서도 준비했어. 그 말에 온 가족이 더 당황했죠. 큰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혼인신고는 절대 안 돼요. 최소한 그 청년을 한번 만나보고 판단하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민수를 집에 데려올 테니까 너희들이 직접 만나보라. 하지만 내 결심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죠.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이미 마음을 정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큰아버지 집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려고요. 큰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 청년은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야. 70세와 20세가 무슨 사랑이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큰어머니도 동의하셨죠. 맞아요. 분명 사기꾼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순진하셔서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죠.
엄마는 걱정스럽게 말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이미 마음을 정하셨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 강제로 막을 수도 없잖아. 아빠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어. 일단 그 청년을 만나보고 정체를 파악해야겠어요.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진상을 조사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둘째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일단 상대방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그 민수라는 청년의 정체를 조사하고 동시에 할머니를 설득하기로 한 거죠. 다음 날 큰아버지가 사립 탐정을 만나러 가셨어요. 베테랑 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상황을 설명하니까 탐정이 이런 경우가 요즘 많다고 하시더래요. 특히 혼자 사는 부유한 노인분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대요. 젊은 사람이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속인 다음에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라고 하셨어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부른다더군요. 탐정비는 하루에 20만 원이었는데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죠.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돈이 아깝지 않았거든요. 탐정이 할머니가 다니시는 곳들을 미행하고 그 민수라는 청년의 신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민수라는 청년의 본명은 박민수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20살이 아니라 24살이고 대학생이 아니라 무직이래요. 그리고 빚이 3천만 원 넘게 있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수가 할머니와 만나기 전에 이미 2명의 할머니와 사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부유한 독거노인들이었죠. 첫 번째 할머니는 75세였는데 민수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전 재산 15억을 민수 명의로 넘기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대요. 지금도 그 요양원에 계시는데 치매가 심해져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할머니는 더 심각했어요. 68세였는데 민수와 만난 지 8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가족들은 의문사라고 의심했다고 해요. 그 할머니도 민수에게 상당한 재산을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 탐정이 더 조사해보니까 민수에게는 공범도 있었어요. 여자 친구인 김지은이라는 여자가 할머니들에게 접근해서 민수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범죄였던 거예요. 탐정이 민수의 수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먼저 타겟이 될 할머니를 물색한다고 해요. 조건은 혼자 살면서 부유하고 가족들과 소원한 사람이래요. 그런 할머니를 찾으면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한다고 하더라고. 보통 공원이나 마트, 병원에서 만난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게 도와주는 청년인 척하면서 시작한대요. 길을 물어보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번 우연히 만나면 할머니들이 호감을 갖게 되고 연락처를 주고받게 된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낸대요. 할머니,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약은 잘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외로운 할머니들은 이런 관심에 금세 마음을 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점점 만나는 횟수를 늘리면서 친밀감을 형성해 나간다고 했어요. 민수는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교묘하게 심리를 조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에게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이야기한대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고생하며 살아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연민을 느끼게 되고 더 애정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를 진짜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을 한대요.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고, 진짜 사랑이면 나이가 뭐냐고 달콤한 말로 속이는 거죠. 외로웠던 할머니들은 이런 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결국 재산까지 넘겨주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탐정이 말하기를 민수가 정말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를 속이는 것도 그렇고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정말 능숙하다고 해요. 마치 연기를 전문으로 배운 사람처럼 완벽하다고 하더라고요. 탐정의 조사 결과를 듣고 가족들은 할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어머니, 그 민수라는 청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언제부터 연락하게 되셨는지요.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전에 올림픽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났어. 그 아이가 길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줬지. 그런데 정말 예의가 바른 아이야. 그 다음에도 몇 번 우연히 만났는데 항상 인사도 잘하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더라고. 그러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고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주더라고.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족들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이런 관심에 이렇게 행복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5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정말 사랑일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민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어. 진짜 사랑이면 나이 따위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민수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줘.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둘째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 어머니, 혹시 그 청년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할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은 왜 그런 생각만 하니?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돈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어. 오히려 내가 뭘 해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사양하더라고. 가족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할머니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의 행복을 질투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야?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게 편한 거야? 민수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줄 몰랐는데 말이야. 할머니의 그런 말을 들으니 가족들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니까 혹시 가족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70세와 20세의 사랑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일단 그 민수라는 청년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그 일요일이 왔어요. 할머니가 민수를 집에 데려오기로 약속한 날이었죠. 가족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사립 탐정이 조사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더욱 경계심이 컸죠. 오후 2시쯤 할머니가 민수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청년을 보고 모든 가족이 할 말을 잃었어. 정말 잘생긴 20대 남자였거든요. 키도 180cm 넘게 크고 몸매도 좋고 외모가 정말 출중했어요. 할머니 옆에 서니까 진짜 할머니 손자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공손하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목소리도 좋고 매너도 좋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청년이었죠. 첫인상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가족들도 잠깐 흔들렸을 정도로요. 민수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 할머니 의자를 빼드리고 음식도 떠드리고 말씀도 정말 잘 들어드리고 할머니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즉시 벌떡 일어나서 가져다 드리고 할머니가 추우시다고 하면 재킷을 벗어서 어깨에 걸쳐드리고
정말 세심하게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어른들께 존댓말 쓰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큰아버지가 슬쩍 신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민수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경영학과 3학년이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밤 알바를 해요.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혼자서 청소 일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정말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연민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연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온 거죠. 표면적으로는 정말 좋은 청년 같았지만 가족들 눈에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특히 할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민수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거든.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집 안을 유심히 둘러보고 특히 거실에 있는 비싼 그림이나 골동품들을 자세히 보는 게 눈에 띄었어요. 큰어머니가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민수가 혼자 거실에 있게 됐는데 그때 민수가 하는 행동을 큰아버지가 몰래 지켜봤대요. 민수가 할머니 방 쪽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어보고 안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서재에 있는 책장도 뒤져보고 서류들도 보는 것 같더래요. 이런 모습을 본 큰아버지는 확신했죠. 역시 이놈이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그런 티를 내지 않았어요. 민수는 대부분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가끔씩 실수를 했어요. 큰아버지가 학교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거든요. 어느 대학교라고 했죠?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요. 교수님, 이름 좀 아는 분 있나요? 아, 그게 교수님이 많아서 말을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전공 과목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회계학 수업은 어때요? 아, 네, 좀 어렵긴 하지만 대답이 너무 애매했어요. 진짜 대학생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할 텐데 말이죠. 또 다른 실수는 할머니와 언제부터 만났는지 물어봤을 때였어요. 3개월 전쯤부터요. 그런데 할머니는 2개월 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계속 쌓이니까 가족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민수가 간 다음 날 사립탐정에게서 더 자세한 조사 결과가 왔어요. 민수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였고 한양대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고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몇 달 밀린 상태래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할머니들과 만나는 장소가 항상 똑같다는 거였어요. 올림픽공원 산책로에서 우연히 만나는 척한대요. 할머니도 거기서 민수를 처음 만났다고 하셨거든요. 탐정이 올림픽공원 CCTV를 확인해봤더니 민수가 매일 그곳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물색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대요. 완전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할머니를 노린 거였어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할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큰아버지가 탐정이 조사한 내용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 자료를 보세요. 그 민수라는 놈이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셨어요. 이런 건 다 조작할 수 있어. 민수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너희들이 내 행복을 질투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큰어머니도 설득해봤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놈이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거라고요. 할머니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은 왜 내가 행복한 걸 못 견디는 거야? 민수는 나를 진짜 사랑해. 나이 차이가 나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욱 고집을 부렸어. 내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아.
다음 주에 민수와 결혼할 거야. 민수의 본격적인 압박이 일이고 할머니가 가족들 말을 듣지 않자 민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매일 할머니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 가족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그런 게 아니라고 위로해 주시니까 민수가 말했대요.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가족들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차라리 저는 포기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헤어지려는 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셨죠. 그때 민수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럼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민수의 제안에 할머니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더 화낼 것 같은데 민수는 교묘하게 설득했어요. 할머니, 우리 사랑이 진짜라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나이 차이도 상관없고 가족들 반대도 상관없어요. 진짜 사랑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할머니는 점점 민수 말에 넘어가고 계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럼 내일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할까요? 서류는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할머니가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마지막 저지 작전 130에 135분. 할머니가 다음날 민수와 혼인신고를 하러 간다는 걸 안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큰아버지가 다급하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발 혼인신고만은 하지 마세요.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심한 듯 안 된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일 아침 9시에 구청에 간다. 큰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 놈이 진짜 사기꾼이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가족들은 급하게 또 모였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했죠. 큰아버지가 극단적인 방법까지 제안했어요.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자. 사기죄로 고발하면 되잖아. 하지만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립탐정이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자고요. 다음날 아침 8시부터 가족들이 모두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예쁘게 화장하고 한복을 입고 민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너희들은 집에 가라.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때 민수가 도착했어요. 할머니, 준비 다 하셨네요. 정말 예쁘세요. 오늘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날이에요. 민수가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나가려고 하는데 큰아버지가 앞을 막아섰어요. 이 사기꾼아, 우리 어머니에게서 손 떼. 민수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르신, 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기꾼이라니 너무 심한 말씀이세요. 그때 큰아버지가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내 정체가 다 들통났다. 너의 본명, 나이, 학력 다 거짓말이고 이전에 할머니 두 분을 속인 것도 다 알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박민수가 맞고 한양대 학생 맞아요. 누가 그런 거짓 정보를 만든 거예요? 큰아버지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사진은 뭐냐? 내가 다른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야. 사진을 본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할머니가 사진을 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민수야, 이게 뭐니? 이 할머니는 누구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민수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까까지의 순수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 들켰네. 뭐 어쩔 수 없지.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어요.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민수야, 너 정말 나를 속인 거야? 정말 사랑한다고 한 게 다 거짓말? 민수는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할머니, 70살이 20살을 사랑한다고 믿으셨어요?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할머니가 비틀거리셨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민수에게 소리쳤어요. 이 나쁜 놈아,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민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돈 많은 할머니가 외로우니까 저 같은 청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애초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50살 차이 나는 사랑이 진짜라고 믿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순진하신 거죠. 그 말에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절망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할머니를 보니까 모든 가족이 마음이 찢어졌어요. 큰아버지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와 이전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으니까 충분히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었거든. 30분 후에 경찰이 왔어요. 민수는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이전 할머니들 사건의 수법이 똑같았거든요. 결국 민수는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화가 난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더욱 절망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저런 나쁜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가족들이 모두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할머니의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3개월 동안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3개월 후 민수의 재판이 열렸어요. 검찰에서 조사해보니 민수의 범죄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 지난 5년간 총 8명의 할머니를 속여서 5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챘다고 했어요. 그 중 3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매가 심해졌고 2명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어. 오히려 할머니들이 외로워서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라고 주장했어요. 판사가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말에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분노했어요. 결국 민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 공범인 여자친구 김지은도 징역 8년을 받았고요. 하지만 이미 사라진 돈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민수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우울해하시고 집에만 계시려고 하셨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돌봐드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우울증이 심해져서 큰 병이 될까봐 말이에요. 할머니는 자신을 많이 자책하셨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었을까? 가족들이 말렸는데 왜 안 들었을까? 이렇게 자책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가족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런데 큰어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할머니께 새로운 취미를 찾아드리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 서예를 배우시라고 권해봤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하셨지만 큰어머니가 계속 권해서 결국 서예 학원에 다니시게 되었어. 서예 학원에서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에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모두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서로 친해지시더라고요. 이순자 할머니, 박영희 할머니, 김말순 할머니까지 총 4분이 아주 친해지셨어요. 모두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정말 즐겁게 지내시더라고요. 특히 이순자 할머니는 할머니보다 5살이 많으신데 정말 밝고 긍정적인 분이셔서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순자야,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 이런 식으로 할머니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할머니도 점점 밝아지시더라고. 민수 사건을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것 같았어. 진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신 거죠. 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셨어요. 민수에게 느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어느 날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나이 차이가 50살이나 나는데 무슨 사랑이야. 그냥 외로워서 착각한 거였어.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구나. 지금 내 친구들처럼 말이야.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 모든 가족이 안도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생겼거든. 서로 아끼고 챙겨주는 진짜 관계를 만드신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의 의미라는 걸 깨닫게 되신 것 같았어요. 민수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서예도 정말 잘하시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도 열고 여행도 자주 다니세요. 얼마 전에는 할머니들끼리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3박 4일 동안 정말 즐겁게 지내셨다고 하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할머니 얼굴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민수와 사귈 때는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세요. 가족들도 이제 안심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니까 또 다른 사기꾼에게 속을 위험도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본인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시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외로운 노인분들은 사기꾼의 쉬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셋째,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즉시 조사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 만약 우리가 좀 더 늦게 알았다면 할머니는 정말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도 훨씬 컸을 거고요. 다행히 가족들이 단합해서 할머니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가 훨씬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런 사기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유한 노인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외로움이 사기꾼들의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면 의심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할머니처럼 70세에 20세와 사랑에 빠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외로움과 허전함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할머니도 지금은 친구들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진짜 사랑은 나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주 관심을 보여주세요.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